안녕하세요. 셋딸아빠 전소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가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4탄입니다. 4탄. 제가 갭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전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떤 것을 보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세를 살 것이냐 이제 집을 살 것이냐 여기에 관한 얘기도 하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심리로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언론 매체에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도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지역이 있다고 전국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겠죠. 제주도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전국 부동산 경기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주도만 상승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매스컴에서는 많이 얘기했고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서울은 이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이라고 보기는 저는 약간은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물음표를 달아보고 거래가 양이 줄었다. 대출 규제도 있고 자본 검증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그런 좀 깐깐하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방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지방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집값이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른 분도 계실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왜 떨어지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위해서 아니면 대출 규제를 통해서. 현재 이 그래프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변화 추이고, 예전에는 미국 금리가 더 높았죠. 더 높았고 최근에 미국이 0.5%를 인하했습니다. 0.5%. 보통 통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할 때는 0.25%씩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25%가 아니 0.5%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월가에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앞으로 올해 연내에 2번 정도 인하 계획이 더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지금은 낮출 기미가 지금 많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도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정부 정책을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기준금리를 많이 낮추지는 못했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영세업자, 자영업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금, 원리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서 구상채권이 은행에서 구상채권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제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한 적도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월달과 2월달을 비교했을 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게 구상채권이라 하는 게 하루가 연체된다고 은행에서 구상채권을 발행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체가 될 경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3개월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코로나 사태는 1월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2월, 3월, 4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나 이런 게 더 많아지겠죠.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금리 사태가 발생을 하면 자산가들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예금 이자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고액 자산가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자산에 수익률이 있는 부동산에 통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의 유동자금도 많습니다. 많은데 2021년도 추경도 했죠. 추경도 하였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금도 역대 최대로 풀립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동자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돈이 있는 자산가분들은 고수익, 고위험인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위험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금이나 부동산의 수요가 있겠죠. 물론 부동산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이 오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거나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고 하면 공부를 하셔야겠죠. 본인만의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 본인만의 노력을 안 하신다면 다른 사람인데 전문가인데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저인데 상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인데는 전화를 안 주셔도 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화를 오면 제가 전화를 잘 못 받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현재 미국에서는 0% 금리 때 0% 금리 때 제로 금리 0% 금리 때의 제로 금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한국 내수 경제도 안 좋지만 글로벌하게 경제가 지금 현재 좋지는 않다. 그래서 자산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지금 일반 서민들은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자산가 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 것을 이렇게 큰 틀을 본다면 뭐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이런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은 제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지는 않아요. 공급이 되려고 하면 공사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1, 2년이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는 부동산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 집값이 떨어질 거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3년 전에 집값으로 돌릴 것이다. 그런데 무슨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실 뭐 어떻게 그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돌릴 것인지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가도 3년 전으로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 시절로 물가 저렴한 시절로 돌리면 참 좋겠죠. 근데 본인 급여는 그대로 있으면 좋겠고 사람 욕심이죠. 그럼 그것처럼 저는 부동산 가격은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금 여건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종류는 주택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있고 토지도 있겠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다른 대체적인 토지도 있고 수익형 부동산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러신 건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좀 참고를 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뭐 저금리다, 유동성의 증가다, 토지 보상금이 많이 풀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수경제나 뭐 이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사람들 지금 또 심리적으로도 집값이 오를 거다.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조금 생각했을 때 저는 부동산 가격이 뭐 일부 주춤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다면 아니면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전세를 살 것인가 주택을 살 것인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 것인가 지방의 아파트를 살 것인가 물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3편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아무 곳이나 갭투자하는 곳 아니라고 그랬죠. 3편에서 얘기를 할 때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의 시세 차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다른 지방 부동산 좋은 데 있잖아요. 전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생각의 전환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물론 아파트가 아닌 토지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쏠려져 있고 많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토지에는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현재 여기는 제주도 주택의 사진이에요. 제주도 주택의 사진인데 제주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이 있고 뭐 제가 있었던 대구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구에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잡을게요. 평균적으로 5억이라고 잡았고 제주도가 한 3억 정도 됐어요. 한 2억에서 3억.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집값이 5억 정도 됐어요. 5억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비싸다고 합니다. 비싸다고 하는데 대구의 집값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한 7억 정도 돼 버렸어요. 평균적으로 뭐 특정 지역입니다. 7억 정도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도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른 거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싸다. 여러분들이 제주도가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뭐 그냥 거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시골이다? 촌이다. 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오르면 거품이고 다른 지역에 뭐 고속도로 한 개 난다, 산업철도 난다, 다른 곳에 뭐 스타벅스가 여기 생겨서 땅값이 오른다 이러면서도 막 아니면 복합 쇼핑몰이 생겨서 막 집값이 오른다.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시면서 제주도에 몇 조 원대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땅값이 오르면 거품이라고 합니다. 불과 복합몰 하나 생기는 거는 1,000억 안 되는 금액인데 그런데 제주도에 2조 원, 3조 원짜리 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제주도로 왔지만 제주시의 경우는 인구가 약 50만 명이 밀집되어 있어요. 대구에 특정 구, 수성구가 50만 명이 안 되죠. 대구 수성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그 지역에도 대구의 집값이나 땅값을 생각을 하며 제주도의 제주시 지역의 중심가에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는 더 많겠죠. 상주인구도 있지만 관광객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한 달 평균이 작년에는 12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제주공항을 이용하고 들락날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주시의 중심가 쪽은 하루 유동인구가 약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땅값이 몇천만 원 간다고 하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 수성구에 몇천만 원 가면 비싸다고 안 하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격이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아직은 그만큼 있다고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제주도만한 섬은 없으니까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산을 좀 늘리고 싶다.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해서 자영업을 해서 돈을 불리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생각,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는 돈을 다 벌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다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돈을 잃는 사람도 있고 수익을 못 보는 분도 있고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새딸아빠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